어쨌든 아버님이 이것을 개인의 아픔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사회에 이 메시지를 던지고 유족들이 이렇게 발걸음 내걷는 것 자체만으로 저는 충분한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다. 그리고 걸어오면서 많은 분들이 함께 도와주시고 마음을 보태주시고 이런 것들을 많이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도보도 하면서 동시에 이제 국민청원도 같이 하고 있거든요. 그 도보에는 같이 걷지 못한다 하더라도 국민청원에 동참한 것만으로도 아버님 마음을 응원하고 보태는 그런 그 기회로 주는 거기 때문에 같이 시작을 했는 건데 6천 명이 안 됐어요 지금. 여기 계신 분들한테 우리 국민청원에도 적극적으로 좀 동참을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대전이 장애인 확진자나 자가격리자가 이렇게 딱 드러나게 있는 건 없어요. 근데 이제 이 부분에서 대전이 왜 이렇게 조용히 별일 없이 잘 지나가는가 했었을 때는 아시겠지만 대구에서 청도 대남병원에서 그렇게 많은 확진자가 발생하고 사람이 죽으면서 우리나라 정부에서 했었던 정책이 코호트 격리였잖아요. 그 코호트 격리에 대상자들이 바로 장애인분들이셨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시설은 1년 내내 닫혀 있었고, 그리고 집안에 있는 장애인분들은 학교도 못 가, 시설도 못 가, 복지관도 못 가, 이런 과정에서 다 닫혀 있는 상태로 지금 부모님들이 철저하게 미친 듯이 지키고 있는 거 외에는 사실은 다른 게 없어요. 왜냐하면 확진되었을 때 어떻게 이렇게 뭐 병원으로 가고 과정을 제대로 알려준 적도 없고 매뉴얼도 없고, 그런 과정 안에서 이제 저희가 작년에 인권영화제 마치면서 이제 그러면 대전시의 대책, 장애인 대책은 코로나 상황에서 감염병 대책은 뭐가 있느냐 했을 때 아무것도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부모님들이나 장애 당사자들은 그냥 나오지 않고 버티는 이 정도. 그래서 코로나 블루라고 얘기하는데 이제는 코로나 블랙 상황까지 갔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거고, 사람이 아프면 당연히 진료받고 그거에 대해서 뭔가를 이렇게 지원을 받아야 되는데 거기에서도 배제되는 상황들이 계속해서 있다라는 부분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버지인가 엄마는 저기 청주의료원으로 또 여기 그 생활치료센터인가 이거 있잖아요. 그 고성전자들은 천안에 있거든요. 천안으로 가야 되고, 이렇게 한 가족이 흩어지는 그런 어떤 현상들은 나타나서도 다행히 위기 이렇게 정말 이렇게 커버 못하는 그런 시점을 안 간 부분을 사실 있습니다. 중증 영상은 거의 하나도 안 남아 있는 상태로 저희가 한두 달은 갔었어요. 한 보도되지는 않았지만, 그래서 다행히 그 안에서 해결이 되기는 했고, 좀 앞날을 얘기를 한 그런 영상을 미리 만들어둔다든지 그런 게 있었으면 조금 더 좋았을 텐데, 자체적으로 해결이 가능하지 거의 않은 수준의 분석했을 때까지는 그런 정도 얘기는 있었고요. 국사에 가신 경우는 지금 국민수족의 3만 불, 세계 경제 한 12의 규모를 가지고 군사력은 최근 발표된 거 보면 세계 6위 정도고, 그래서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잘 사는 나라입니다. 엄청나게 잘 사는 나라인데, 사실은 이 정도 되면 무상 의료, 그 다음에 무상 교육, 주거 같은 경우도 공공주거로 가야 할 시점을 이미 넘어서 있는 거죠. 요즘에 그 코로나19 때문에 재난기원 지원하는 사업들을 보면 어마어마한 돈을 쓰고 있잖아요. 근데 돈이 없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아이들에게 무상으로 교육도, 의료도, 공공의 이러한 주거도 만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좀 더 어찌 보면 통 크게 그 싸움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건 아닌가, 항상. 그래서 좀 그러한 측면에서 저도 이번 이 공유분의 그런 주권을 보면서 이제는 우리가 좀 더 큰 이야기를 해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렇습니다. 일부 같은 경우도 31번 신천지 환자가 나오기 전에는 청평 지역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만약 그런 상황이 대전에 어느 지역에도 나고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어떤 위험성을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경산 같은 경우는 바로 대구와 같은 상황권이고 대구라고 별다른 상관이 없는 그런 도시거든요. 일반 응급 환자조차도 대구로 전원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어떤 어처구니 없는 상황들이 좀 벌어졌을 때, 이건 과연 내가 또 의회의 어떤 책임이었을까
결국은 컨트롤 타워가 없다고 아까 지적하신 그 말씀은 저는 진짜 공감을 하거든. 그때 당시에는 제가 좀 안타깝게 생각했던 게 열이 나면은 3, 4일, 3일 지켜보고 선별실에서 연락하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정말로 잘못된 어떤 대치 방안이었고 열이 나면 바로 가야죠. 입을 보낸 상황도 안타깝고 좀 어떻게 좀 이겨낼 수 있을까 좀 힘든 와중인데도 그 다음에 벌어지는 그 사후 대책에 대해서 그 2차 가해를 당했는 거죠. 이게 정말 이런 모든 것들 가정조차 책임도 유족이 피해자가 감당해야 되는 사회 현실이 참 안타깝다. 억울하다. 막 이렇게 한으로 개인의 한으로 남길 수도 있겠지만 공공 의료의 부재라는 것도 생각이 났어요.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공공병원의 어떤 의료의 공공성이 이게 확대가 되지 않아서 나타날 수 있는 그런 결과들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부합이 되더라고요. 또 유업의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사회의 제도 개선이라든지 이런 쪽에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는 방법이 아니겠는가 싶어서 본격적으로 이렇게 또 참여하게 된 거고. 사실 말이 안 되는 방역 지침인 거죠. 코로나19 감염자를 찾기 위한 방역 대책이었지 실질적으로 그로 인해 발생하는 의료 공백에 대한 대책이 없었죠. 그래도 열이 나면 들어오지 마시고 1339로 연락하세요라는 병원 입구에 다 그런 공고문이 붙어 그 있었고, 공고문은 의사회에서 만들었어요. 예, 대전 같은 곳에서 그런 정기역풍 같은 사건이 터지지 않은 이유는 환자가 별로 많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던 거고, 대전이 대구처럼 한꺼번에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가 생겼다면 똑같은 일이 아마 벌어졌을 거예요. 모든 기관이 다 발열을 기준으로 출입을 통제시켜버린다면 환자들이 다 한 곳으로 몰려갈 수밖에 없는데, 보건소나 이런 몇 군데 안 되는 선별진료소와 치료 기능이 동시에 가능한 그런 병원들은 순식간에 마비가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번 그 코로나19를 겪으면서 과연 지금의 방역 대책이 뭐 한 10년쯤 뒤에 다시 코로나가 다시 이러한 식의 유행병이 왔을 때도 지금의 방역 대책이라면 똑같은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이런 말씀을 함부로 드려도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떻게 보면 의사와 병원이라는 거는 이제 바이러스나 이런 감염병에 대응하는 일종의 군인의 역할을 하는 건데, 전쟁이 났는데 상대의 무기가 우리보다 월등하다고 창호 안에 들어가서 밖에도 안 나오고 있다면 전쟁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무엇인가 정확하게 감염력이나 이런 것들이 파악이 안 됐더라도 최소한 일선 의료기관들이 그러한 질병을 대처할 수 있는 무엇인가 플랜 B가 있었어야 된다. 이러한 바이러스가 출몰하지 않을 수 있는 이런 환경을 만드는 것이 더 크다. 과연 지금처럼 이렇게 살면 이거 더한 것들이 계속 온다고 하는데 그거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않고 이걸 우리가 받겠다고 한다면 과연 가능한 것이냐. 정유엽군 사건, 사망 사건은 특수한 상황은 아니었다. 아까 김 선생님도 이야기했지만 대전이 그 정도였다면 더 많은 일들이 벌어졌을 거다. 그래서 어찌 보면 우리 아버님도 그런 차원에서 최소한 공공의료가 능사는 아닙니다. 우리나라 일체계를 어떻게 가져갈 거냐는 또 다르게 이야기하지만 그래도 공공의료만이라도 좀 확대를 해보자. 그래서 이런 집단 감염병이 됐을 때 이런 억울한 죽음이 좀 줄어들고 없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바람인데요. 2019년 보건복지부 지침에 보면요, 공공의료 기관 신축이나 증축이나 이 부분에 중앙정부 예산 지원이요 최대가 350억입니다. 대전에 그 300병상짜리 대전의료원 짓는데 1,300억 들어요. 근데 지방비 포함해서 중앙정부에서 지원하는 거 다 포함해 350억입니다. 이래가지고는 중앙정부 무상의료 가면 좋은데 이전에 중앙정부의 책임을 어떻게 요구하고 그 중앙정부가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고 재정을 투여할 수 있도록 할 건지, 그래서 어떻게 예산을 마련할 건지, 지방의료원을 지방에게만 맡기지 말고 지방정부만 니네들이 알아서 하라가 아니라 일정 정도는 중앙정부가 책임을 질 수 있는 그 부분도 계속 요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더
그런 쪽으로 우리 문성훈 선생님이 이야기한 대로 우리 사회가 어떻게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어떻게 열어갈 거냐, 코로나 이후에 어떤 사회로 가는 게 지속 가능한 사회고 안전한 사회냐라고 하는 거는 더 이야기해야 되겠죠. 근데 최소한의 것, 저는 바람은 좀 그렇습니다. 공공의료 확대 아주 구체적으로 좀 그런 중앙정부의 책임을 묻는 그런 좀 발걸음이 됐으면, 또 그런 어떻게 운동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민들레 그 사업이랑 또 협동조합 병원 전담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장애인 대상 기침으로 병원 진료를 하고 있고 이제 거동 힘드신 분들한테 안심도 하고 있고 그런 식으로 진료를 하고 있어요. 그런 경우에 이제 기침이 관계가 되면은 만약에 열이 나더라도 이분에 대해서 제가 잘 알기 때문에 열이 나는 원인을 대충 진단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거동을 못하시는 경우에는 망신을 나갑니다. 그래서 그분에 대해서 상태를 살피고 그 열이 나는 원인에 조치를 바로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정의력이나 뭐 다른 분들 같은 경우에도 그 사람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의사가 한 명이라도 있었다면 좀 더 빨리 조치도 할 수 있었을 테고 그 뒤로 이어지는 그 의료 치료 단계에서도 조금 더 이제 구체적인 상의를 해가면서 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선은 이게 응급 의료 전달 체계 그 네. 부분도 같이 의원 말씀하실 때 같이 좀 부각을 시켜주는 게 저도 메르스 그때 보면은 다른 병원에다가 하는 분도 준비가 됐더라고. 그런데 일반 응급 환자에 대한 메뉴는 저도 보지 못했었어요. 그것도 지금도 아직도 보안이 완전히 되지도 않은 상태고, 그것도 제가 절감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는 좀 앞에 그 이야기 하다 보니까 시간이 길어질 것